제가 발표 장표를 못 봤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 한 50%는 미리 다 우리 김학균 팀장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아비바라고 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내에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슈나이더 일렉트릭 최근에 아비바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CAD 전문 회사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슈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 부분, 우리가 더 크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회사로 들어가서 새로운 아비바가 되었습니다. 3월 달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비바라고 명함이 찍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슈나이더는 뭐냐? 슈나이더는 아비바의 메이저 스탁홀더죠. 대주주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두 개는 독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금방 말씀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좀 약간 컨셉츄얼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두 개가 포함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많은 방법론이 있지만 주로 정유 석유화학 쪽에 이야기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폼 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트랜스폼은 뭐냐면 우리말로 그야말로 뭐 이노베이션하고 비슷해요. 트랜스폼 됐다, 번데기가 나비가 됐다, 확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폼은 뭐냐면 진짜로 변한 게 있는데 뭐가 변했느냐 뜻이죠. 뭐가. 그래서 이걸 정립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이런 프로젝트는 다 실패합니다. 개런티합니다. 다 실패하고요. 돈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조하고 싸우기만 하게 되죠. 뭐가 트랜스폼 되냐면은 비즈니스가 트랜스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긴다는 거. 당시 way of doing, 하고 있는 방법이 변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방법이 변해. 그 결과는 뭐가 나타나냐면 시간이 세이브가 돼야 돼요. 10시간 걸렸던 게 1시간, 분석하는데 3일 걸렸던 게 10초. 그게 트랜스폼입니다. 결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시간 제약상 10가지를 검토했는데 600가지를 한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특별히 예제가 있어요. 600가지를 3분 내에 끝낸다. 지금은 10가지를 일주일 걸려요. 변한 거예요. 뭐가? 시간이. 일하는 방식이 변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쫙 나오는 그런 수많은 어널리틱스를 이용해서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회의를 바꿔야 되겠다. 회의하는 시간은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는 시간이다. 아이디어를 내면 그 바로 테스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시간이 전략된다. 시간이 전략되면 당연히 노동력도 좀 더 생산적인 곳에 쓰여지겠죠. 그다음 물론 퀄리티가 증가해야 되죠. 같은 시간이 걸렸는데도 예전보다 퀄리티가 증가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밸류, 돈을 고객에게 딜리버 해야 됩니다. 돈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제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야기를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야기를 조금 제 나름대로 공부한 그런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고, 앞부분 잘 설명을 드렸고요. 또 요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학균 팀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CPS가 가장 그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그거예요. 사이버는 우리 사이버 세상이잖아요. 모델, 컴퓨터로 대변 사이버 세상하고 피지컬 세상하고 연결되어 있다. 커넥티드. 그게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오락만 하면 사이버에 있는 거예요. 오락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니까 진짜 죽어? 그러면 이게 CPS입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오락하다가 탁 누르면 그냥 헬파이어 미사일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커넥티드 된 거예요. 가상하고 현실이 연결되어 있다. 이 개념이 가장 큰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왜 발전하게 됐느냐? 당연히 뭐 센서가 많이 늘어나고 데이터가 많아진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데이터가 많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진짜로 우리가 유용한 인포메이션을 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툴들, AI를 근간으로 한 그런 툴들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훨씬 각광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을 써서 장소에 구애 없이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결과를 보자. 이런 기술들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고요. 넘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 AR, VR은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이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VR은 버추얼이니까 진짜가 리얼이 not real. AR은 진짜라는 뜻이에요. 진짜. 어그멘트 리얼리티, 진짜를 증강시켰다. 진짜 다릅니다.
두 개를 섞어서 요즘은 MR을 하죠. 하여튼 저런 기술들이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디지털적인 익스피리언스를 주는 거예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핵심은 똑같은 결과를 예전에는 엑셀로 주던가 페이퍼로 줬어요. 지금은 똑같은 결과를 훨씬 멋있게 포장을 해서 저는 경험을 주는 거죠. 모바일에서 멋있는 그래픽으로 멋있는 3차원적으로 그런 정보를 주니까 훨씬 쉽게 그 정보를 해석한다는 거죠. 초보자들도 저런 게 이제 어떤 인더스트리 4.0을 대변하는 기술들이고, 이런 모든 기술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오일 앤 가스에서는 저런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CPS 말씀드린 것처럼 저걸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 용어는 이제 물론 G가 많이 사용한 걸로 돼 있지만은 G 이전에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써보자. 실제 있는 공장을 우리가 컴퓨터로 다 옮겨와서 컴퓨터 안에서 그걸 모델링을 하고 우리가 실제 공장을 관찰하고 또 이 컴퓨터 안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최적화를 해보고 아 이게 제일 좋겠다 그랬을 때 액션을 다시 할 수 있고 다시 피드백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수많은 기술 플러스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모델링, 무슨 일이 공장에 일어나는지를 수식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공장 아무리 3D CAD로 보여주든 항공 촬영을 하든 공장일 뿐이죠.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면 그걸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걸 모델링이라 하고 또는 시뮬레이션이라 그러죠. 그 기술이 현재 아비바, 예전에 스나이더 일렉트릭 소프트웨어 아비바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죠.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트윈은 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뭐 많이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공정이나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버추얼하게 컴퓨터상에서 구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가 아니라 쌍둥이를 만들었어요. 비슷하게. 그렇지만 그 뭐 컴퓨터 안에 있으니까 디지털이라고 부른 거죠. 디지털 트윈은 점점 회사에 이런 아주 중요한 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어떤 전체 공장이나 어떤 과정들, 프로세스 그런 것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다 커버하게 된다.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런 걸 만약에 빌딩을 제때 못하면 그 회사는 도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예를 들자면 좀 더 국한시켜서 보면은 이런 공장이 있다. 공장으로 해석합시다. 우리 공장 또는 어떤 기계, 복잡한 기계를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제대로 못 만들었다면 우리가 그걸 잘 분석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잘 이해를 할 수 없겠다. 그 안에서 뭐가 발생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모른다는 뜻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잘 그걸 최적화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하자면 그걸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공장을 잘 이해한다면, 디지털 트윈이 있다면 잘 이해하게 되고 잘 이해한다면 그걸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간단한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2년도에 미시간 대학교에 있는 이 연구자들이 마이클 그리브, 존 비커스라는 분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답니다. 초기에는 이런 로켓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로켓가 날아가면 꽝이잖아요. 그 로켓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자세 제어라든가 어떤 트레젝토리 날아가는지를 모델링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또는 이제 인공위성에 쏘아주는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현재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미러링이라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미러링, 이게 서로가 미러링을 하고 있다. 무슨 말 아시죠? 미러링 용어 쓰시잖아요. 이렇게 핸드폰하고 뭐 미러링 그런 개념에서 나왔고요. 좀 더 나아가면 3D 모델, 3D 프린트, 3D 모델도 어떤 장치나 어떤 이퀴프먼트의 형상이잖아요. 어떤 가상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디지털 트윈이 맞아요. 디지털적인 그 쌍둥이니까. 단지 껍데기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껍데기라도 기능적인 것은 복사를 못했고요. 이 껍질을 복사한 거죠. 이것도 일종의 디지털 트윈이다. 다음에 밸류 체인 이야기 나오지만 수많은 그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기업의 엔드 투 엔드 원료를 구입해서부터 제품을 팔 때까지 모든 행상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활동 간에 저걸 최대한 활용해보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지금은 이제 커넥티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그런 모델이 커넥트 돼야 되겠다. 이런 추세를 쭉 가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법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디지털 어떤 트윈의 어떤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해석해 보면 아까 이 장표 보셨죠? 이 장표는 지금 더 이상 안 쓰는데 약간 올드 장표긴 한데, 이걸 뭘 나타내냐면 저희가 이제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해서 저희 예전에 저희 소프트웨어 사장이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어떻게 C 레벨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가 뭘 하는지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소프트가 150개가 넘어요. 그럼 뭐 소프트 이름을 몇 개 말해봐도 안 되니까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한마디로 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답니다. 간단해요. 우리 회사는 공장을 설계하고 짓습니다. 짓는 데 도와주는 툴입니다. 그리고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툴이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그리고 그 관련된 공장의 기계들이나 설비를 운영하는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잖아요. 요게 이제 어셋 라이프 사이클이고, 이건 기계적인 관점을 본 거고, 설비적인 관점을 본 거고, 이제 이 운영적인 공장을 어떻게 운영한다 보면 당신의 헤드쿼터 어떤 본부 또는 어떤 전략적인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플랜은 우리가 생산량을 얼마나 생산하고 어디에서 원료를 사와서 어떻게 언제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그 계획이 다시 공장에 들어가서 운영되고 나면 뭔가 미흡한 게 있죠. 이렇게 하면 에너지를 더 세이브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뭔가 임프루브 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 아이디어가 다시 플랜에 반영되고, 그래서 크게 이 공장의 어떤 장치적인 라이프 사이클과 비즈니스 측면의 라이프 사이클 두 개를 우리가 다 아우르는 그런 두 개의 축을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했더니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렇다. 그 다음에 그러면 당신 회사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또는 어느 쪽에 좀 임프루먼트를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식이죠. 아우리는 설비가 노후화돼서 많은 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죠. 이해하기 쉽잖아요. 우리는 신규 공장에서 이쪽 문제는 없는데 아직 어떻게 생산 계획을 잡아야 할지 지금 막막합니다. 그러면 이쪽을 이야기해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객하고 이야기하는데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물론 이 관련된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이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게 만약에 석유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석유화학 공장을 짓는 과정이 있고 운영하는 과정이 있고 이 과정에 각 과정마다 디지털 트윈, 저 과정을 컴퓨터로 또는 어떤 사이버 모델로 만들 수 있다면 그 모델을 가지고 공장을 지어보고 그 모델로 공장을 운전해보고 그 모델로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지 체크해보고 그 모델로 플래닝을 해보고 어떤 원료를 바꿔볼까, 원료가 바뀌면 어떻게 되지, 디맨드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아니면 원유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그런 플래닝을 해볼 수 있고, 또는 최적화를 해보고 오는 게 우리가 가장 최적 생산 조건이냐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모델, 다른 말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가장 핵심이고요. 좀 보시면 그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이 뭐 석유화학 공장 같지는 않은데 이 공장이 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쪽에 가보면 디테일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수많은 툴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컨셉추얼하게 공장이 어떤 기능을 보여야 된다. 주로 EPC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툴들이 있는데 이 툴을 가지고 공장을 이렇게 빌딩할 수 있어요.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주로 석유화학 공장입니다. 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캐파의 공장을 미리 지어보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러면 이걸 다 시뮬레이션 가능하죠. 그 과정에 저기 아비바가 특히 잘하는 것들은 저거를 이제 결국 공장을 지으려면 2D, 3D 도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면을 자연스럽게 EPC가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두 모델이 서로 통합돼서 활용될 수 있겠다.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그런 모델을 만드셔야 되죠. 그러니까 운전이 되면 현재 공장에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아까 보셨죠. 데이터를 커넥트해가지고 컬렉션한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그걸 액션을 취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뭐 MES 또는 뭐 대시보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공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있고, 요거 전 시간에 많은 마지막 시간에 많이 할애했습니다. 패턴 레코그니션으로 어떤 어셋, 특히 터바인이라든가 회전 기계들의 고장을 진단한다. 그런 테크놀로지죠. 대부분의 석유화학 공장들의 장치들은 이 장치들은 수학적으로, 화학공학적으로 모델링이 가능해요.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전 기계가 고장이 낸다. 그건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과거 1년치 데이터 또는 6개월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 장치는 어떤 때 정상이구나. 정상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각종 IoT 디바이스를 붙여놓고 저를 6개월, 뭐 한 달이면 되겠죠. 한 달이면 관찰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게 정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저 사람 잘 때는 이렇게 이런 파형을 그리고 있고 일할 때 이런 걸 보이고 있고 커피 먹을 때는 약간 심장이 빨라지고 다 알게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게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잠을 안 자면서 산으로 뛰어 올라가. 그러면 아주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워닝이 팍 뜹니다. 바로 워닝이 떠서 이 사람은 죽겠다 곧.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한 다음에 정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딱 그 학습된 모델을 실제 IoT 디바이스에 연결해 놓으면 계속 데이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비정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얼마나 비정상인가를. 그걸 얼람을 주는 거죠. 그런 테크놀로지들이 써서 이러한 주요 장치들을 모델링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주로 현재까지는 주로 회전 기계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회전 기계가 아닌 것들도 원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회전 기계가 아닌 일반적인 기계, 우리가 고정 기계라고 하는 그런 기계들은 또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에셋 라이프 사이클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정의로 말하면 원유를 사야 됩니다. 원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원유를 사야 될까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가격에 사야 될지. 그런 플래닝, 스케줄링을 해서 우리가 이런 원유를 투입하면 결국 우리 공장에서는 가솔린이 이만큼 나오고 디젤이 이만큼 나오고 나중에 저기 에틸렌을 가루는 피드스탁이 이만큼 나온다. 그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모델링을 다 해놓습니다. 이 툴에다가. 그러면 이 툴은 원유가 변하거나 시장 가격이 변하면 쫙 그 회사의 수익성을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최적인가? 요것은 어떤 특정한 장치를 모델링한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서플라이 체인 또는 비즈니스를 모델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약간 심플파이 됐지만은 이런 모델이 꼭 필요하죠. 요걸 모델링하면 그 회사의 비즈니스를 디지털라이즈한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요거는 실제 돌아가고 있는 공장입니다. 현재 잘 운영되어 있는 공장에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리얼타임 온라인 모델이라고 하는데, 모델이 있지만은 여기서 만들어진 모델은 뭐냐면 우리가 맞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EP 시장에서는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실제 운전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론하고 실제와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때 이론적으로 만들었던 그거 가지고 공장을 지키는 했지만 그 만들었던 이 모델이 실시간하고 연결됩니다. 연결되면 데이터가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면 이게 자동적으로 자기가 셀프 튜닝하는 기능이 있어요. 모델을 다 튜닝해서 그 모델이 공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튜닝을 자동적으로 해내요. 1시간, 2시간마다. 그러면 그 모델을 우리는 일종의 디지털 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모델 자체가 공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최적화라고 부르는데, 옵티마이제이션 엔진을 딱 걸어놓으면 어떤 때 가장 최적 운전 조건인가를 얘가 알려줘요. 그 조건을 받아서 DCS가 운전을 하든지 또는 사람에게 알려주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크게 봐서는 5개 분야로 봤을 때 이 5개 분야에 공장에 맞도록 모든 회사가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는 주로 요거라 다른 거다. 그래서 포커스를 맞춰서 디지털 트윈을 빌딩을 해야지만이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밸류를 창출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다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지면 결국은 유저는 이걸 보는 게 아니죠. 유저는 어떤 통합된 환경에서 이런 디지털적인 익스피리언스도 어떤 경험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큰 통합 센터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건 AR, VR 또는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정보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전통적으로 수많은 웹이나 또는 모바일 상에서 분석 정보를 수많은 리포트를 볼 수도 있고, 그런 수많은 이런 약간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적인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여기서 해석됐던 수많은 정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모델들과 이 공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걸 우리 화학공학에서 말하는 결국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되는 거고, 이걸 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나머지 퀵 지나갈게요. 그 예로 얘들은 이제 저희 아비바, 원래 아비바가 잘하는 분야죠. 이 3D CAD를 가지고 공장을 빌딩하는데 도움을 주는 툴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많은 추세가 EPC에서 저런 3D, 2D 툴을 가지고 공장을 지어요. 그게 훨씬 더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공장을 빨리 짓고. 그런데 EPC뿐만 아니라 엔드 유저가 그 결과를 원하죠. 그걸 흔히 이제 프로젝트 핸드오버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EPC 상에서 나왔던 수많은 드로잉, 데이터 시트, 3D, CAD, 뭐 일렉트릭 다이어그램, 수많은 다이어그램들을 예전에 PDF로 꽂아 CD 주면 됐는데 지금은 유저가 그걸 원하지 않죠. 그걸 당신들이 썼던 그 환경 그대로 넘겨달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화 이미 돼서 고객의 핸드오버가 되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앤 메인터넌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O&M 비즈니스, O&M 다 연결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EPC 공장을 짓는 거였고 지을 때 필요한 데이터가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돼서 고객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운전한다는 거죠. 오퍼레이션하고 메인터넌스 하는데 이런 데 큰 개념의 아비바 툴들이 아주 액티브하게 활용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뭐 구체적인 예인데요. 아까 특별한 그 어떤 유럽의 이제 석유화 화학공학 하신 분들은 잘 아는데 이런 시뮬레이션 툴들이 있습니다. 이런 PFD라고 그러죠. PFD를 놓고 나면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뮬레이션 툴들이 지금까지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툴을 썼어요. 하지만 추세가 뭐냐면 하나와 툴로 유니파이드 하나와 툴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쪽 비즈니스에서는 세 명의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가 필요했는데 지금 하나 사람이 동시에 스테디 스테이트,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뭐 사이징 그것들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주로 EPC에 해당하는 용어인데 여기서 뭐 생략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석유화학 공장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그런 오퍼레이션 하는 분들이 점점 은퇴를 하고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경험이 작고 공장이 점점 복잡해져요 또. 그래서 어떤 TA가 공장의 턴어라운드 피리드가 5년, 6년으로 길어지고 그래서 경험이 점점 진짜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공장 회사에서는 진짜로 우리가 훈련을 잘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대안이 뭐냐면 그냥 아무리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서 그거 가지고 하도록 그래서 이 특별한 우리가 OTS라고 불리우는데 이런 DCS 화면이죠. 여기서 이런 훈련을 하고 요거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입니다. 공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그걸 시뮬레이션 하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런 CAD 그래픽 또는 좀 더 나은 AR, VR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요 세 개가 다 연결돼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예전에는 아래 요 교육만 시켰어요. 아래 교육, 이 화면에서 어떻게 조작하는지만 지금은 이 필드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계 밸브를 조작하면 그 조작하는 화면이 아래에서 나타나고 모델이 돌아가고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도 세이프티 시나리오를 많이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리킹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플레이를 할래? 정답이 있고 또는 해답이 있고 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출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틀렸다, 맞았다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답을 익숙하게 자기가 반복하도록 또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서로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시나리오가 떴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것도 게임처럼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이 물을 잘 조정하면 불 꺼지고요, 아니면 폭발하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바람이 불었을 때 가스가 일로 날아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다 아이디어 문제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CAD 앞에서 말씀드린 그래픽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CAD를 이용할 수 있고요. 진짜로 실사적인 이런 그래픽을 이용할 수 있고, 이거 이제 그 360도 디지털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로 찍으면 됩니다. 이거 가장 싼 방법이고, 물론 퀄리티는 다르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코스트 이펙티브한 솔루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또는 한 장치만 우리가 AR, VR 데모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한 장치 위주의 어떤 AR, VR을 꾸밀 수도 있고 전체 공정에 큰 공정에 AR, VR을 꾸밀 수도 있고요. 스코프의 문제입니다. 그럼 또 하나는 이 교육 훈련을 시킨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런 DCS 룸 오퍼레이터 훈련을 주로 시켰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3D를 이용해서 필드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도 버추얼하게 할 수 있고요.
요즘은 더 나가는 게 뭐냐면 이런 클라우드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꼭 지정된 장소에서 꼭 여기서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웹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하나 여기서 LMS라고 하는 것은 Learning Management Solution입니다. 그 러닝을 매니지해야 되겠다. 그냥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과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레벨이 과장이라면 그 정도 과장이라면 레벨 3이 돼야 되는데 현재 레벨 2밖에 안 된다. 그럼 그런 것들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잖아요. 회사가 관리할 수 있지만 그걸 그 정도 레벨을 자꾸 할 수 있도록 이 LMS라는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걸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거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비바하고 저희하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저희들은 원래 슈나이더에는 모델링 기술이 가지고 있었어요. 화학 공장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다 계산할 수 있는 툴들이 막강히 가지고 있었고, 아비바는 3D를 근간으로 한 엔지니어링 데이터, 그다음 그걸 오퍼레이션에 넘겨주는 3D를 근간으로 한 그런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할 수 있어요. 그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시너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디지털 트윈을 확대하려면 결국은 AR, VR을 결국 3D에서 발생하잖아요. 또 3D적인 공장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 방법은 CAD를 이용하든지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어떻든 간에 그 3D 환경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런 환경 안에서 수많은 어널리틱스 정보들이 공유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시간 데이터도 뜰 수 있어야 되고, 그 에셋, 그 장비가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 오퍼레이션 매뉴얼은 어디 있는지 찾을 필요가 없죠. 클릭하면 매뉴얼이 나오니까. 그게 여러 가지 시트가 나오고, 예전에 했던 그 어떤 뭐가 나오고, 정비 절차가 나오고 있고, 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워크플로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 하나의 인터페이스 속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플랫폼이라는 거죠. 이러한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그 안에 백그라운드로 수많은 디지털 트윈들이 돌아가야죠. 애널리틱으로. 그런 환경이 결국은 우리가 이 오리엔케이스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트랜스폼 시키는 게 아닌가. 트랜스폼 시킨다는 것은 결국 다시 정리하면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을 양성하고 더 많은 시나리오를 할 수가 있고, 짧은 시간 내에 고객에게 훨씬 많은 케이스 시나리오를 스타디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적 디시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스페시픽한 거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이건 리얼타임 옵티마이제이션 이야기고, 이건 전 시간에 했던 그런 그 어셋 매니지먼트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셋 고민이 있다 그러면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런 필드의 여러 가지 절차를 정형화하시고, 정형화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정형화하시고, 그다음 이런 AR, VR 필드를 위해서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퀴프먼트들의 페일리어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 알고리즘을 적절하게 써서 예측을 해 나가는 방법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많은 부분의 어떤 릴라이빌리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넘어갈게요. 마지막 겁니다. 그래서 서머리는 아까 다 나왔죠. 이 수많은 챌린지들을 우리가 이 IoT 디바이스 또는 IoT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이미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많이 있고 이런 전문 회사도 많이 있고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 어느 구석, 어느 박스에서 우리가 밸류를 창출해야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는. 그래서 포커스는 뭐냐면 이 기술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어느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될지를 포커스를 맞추면 기술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뭘 트랜스폼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문가적인 파트너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트랜스폼 해야 된다. 그걸 잡은 다음에 그렇다면 그걸 하기 위한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찾으면 다 나옵니다. 슈나이더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다른 서드 파트도 많이 가지고 있죠, 물론. 그 이거 중요해.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비즈니스 밸류에 포커스하는 하라는 거고요. 그다음 사람에 포커스해야 됩니다. 사람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지 이 방식이 바뀌지 않고 소프트웨어 갖다 주고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로 체인지고 쉽지 않습니다. 슈나이더 돈 주면 다 되느냐 절대 못합니다. 같이 뭔가를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같이 성장하고
같이 성공하는 그런 파트너적인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